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 계신가요? 집에 물건이 너무 많아서 숨이 막힙니다. 65세 김 선생님 댁에 갔더니 정말 놀랐습니다. 거실에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안방에는 10년 전 옷들이 옷장에 빼곡하고, 베란다에는 언젠가 쓸까봐 모아둔 물건들로 가득했어요.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요. 또 다른 분, 68세 박 여사님. 퇴직금 5천만 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다 써버렸어요. 어디에 썼냐고요? 자식 결혼자금 2천만 원, 손주 돌잔치 500만 원, 친척 경조사비 300만 원, 모임 회비에 술값에 선물값에 여기저기 주다 보니 어느새 통장이 텅 비었습니다. 나는 뭐 하나 사본 게 없는데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분, 70세 이 사장님. 30년 전 회사 다닐 때 명함을 아직도 지갑에 넣고 다니십니다. 퇴직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말이죠. 나도 한때는 부장이었어. 직원 20명 거느렸다고. 사람들 만나면 자꾸 과거 이야기만 하십니다. 젊은 사람들은 귀찮아하는데 본인은 모르세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 낯설지 않으시죠? 우리는 평생을 채우며 살아왔습니다. 돈도 채우고, 명예도 채우고, 물건도 채우고, 인맥도 채우고, 채워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의 위대한 철학자 노자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비워라. 채우려고 하지 마라. 오늘은 노자의 비우는 지혜를 통해서 나이 들수록 왜 비워야 하는지,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비워야 인생이 편안해지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그릇은 쓸모있게 비어 있다. 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빈 공간에 있다. 채워진 그릇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 무슨 뜻일까요? 그릇이 가득 차면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물건으로 가득 차면 새로운 것을 들여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면 평화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스케줄이 약속으로 꽉 차면 나를 위한 시간이 없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채우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비우느냐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62세 정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0년을 한 집에서 사셨어요. 그런데 집이 점점 물건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는 10년 전 산 운동기구, 5년 전 받은 선물 세트들, 3년 전 입었던 옷들, 베란다에는 고장난 선풍기, 안 쓰는 이불, 깨진 그릇들까지 쌓여 있었어요. 언젠가 쓸 것 같아서요. 버리면 아까울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살 때 돈 얼마나 주고 샀는데. 정 여사님, 작년에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집에서 넘어지신 거예요. 왜냐고요? 거실에 쌓인 박스에 걸려서입니다. 병원에서 3주 입원하셨어요.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을 보는 순간 숨이 막히더랍니다. 물건들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결심하셨습니다. 다 버리자.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물건을 버렸습니다. 10년 동안 안 입은 옷, 5년 동안 안 쓴 물건, 깨지고 고장난 것들. 트럭 한 대 분량을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정 여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이 이렇게 넓었나 싶었어요. 물건을 버리니까 마음도 같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왜 진작 안 했을까 후회됐어요. 노자의 말이 맞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물건을 비우니까 공간이 채워지고 공간이 채워지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집은 어떠신가요? 혹시 10년 동안 안 쓴 물건들로 가득 차 있지 않으신가요? 노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많이 쌓으면 크게 잃는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67세 한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저축을 하셨어요. 퇴직금 8천만 원, 그동안 모은 돈까지 합쳐서 총 1억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노후에는 이 돈으로 편하게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식들이 하나둘씩 손을 벌리기 시작한 겁니다. 큰아들, 집 장만한다고 3천만 원 달래요. 거절했더니 아버지,
저 결혼도 못하게 하시려고요? 이러더랍니다. 결국 줬습니다. 작은 아들,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2천만 원 달래요. 아버지, 이번만 도와주세요. 성공하면 2배로 갚을게요. 결국 또 줬습니다. 딸 시댁에서 시아버지 병원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대요. 아빠,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1,000만 원 또 나갔습니다. 친척 결혼식, 친구 장례식, 동창회 회비, 명절 선물, 손주 용돈. 여기저기 주다 보니 2년 만에 5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한 선생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생 모으기만 했는데 노년에는 주기만 하네요. 자식들한테 주고, 친척들한테 주고, 친구들한테 주고. 정작 내 병원비는 어떻게 내나 걱정이에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잃는다.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빠져나간다.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50년, 60년을 살았으니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식이 돈 달라고 할 때 미안하지만 나도 노후 준비해야 해서 여유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조사비 내려고 할 때 형편에 맞게 내야지 체면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주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지키는 것도 미덕입니다. 70세 윤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중소기업 사장을 하셨어요. 직원 50명 거느리고 연 매출 100억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사업을 정리하셨어요. 은퇴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은퇴를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들 만나면 자꾸 과거 이야기만 하세요. 내가 사장할 때는 말이야. 우리 회사가 IMF 때도 안 망했어. 내가 직원들 월급 한 달에 몇억 줬는데. 골프장 가서도, 동창회 가서도, 친척 모임 가서도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십니다. 젊은 사람들은 또 그 이야기야 하면서 귀찮아합니다. 더 안타까운 건 윤 사장님 지갑에 아직도 10년 전 명함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퇴직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명함을 못 버리고 계세요. 왜일까요? 과거의 영광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과거의 지위를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윤 사장님을 어떻게 볼까요? 저 양반, 아직도 과거에 살고 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강한 것은 아래에 있고 부드러운 것은 위에 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이긴다. 과거의 높은 자리를 내려놓으세요. 과거의 명예를 비우세요. 그래야 현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사장이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행복한지가 중요합니다. 부장이었던 게 자랑이 아닙니다. 지금 평화로운지가 자랑입니다. 65세 최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남들과 비교하며 사셨어요. 옆집 사람이 외제차 사면 나도 사야 할 것 같고, 친구가 해외여행 다녀왔다고 하면 나도 가야 할 것 같고, 동창이 아파트 샀다고 하면 나도 사야 할 것 같고, 항상 남들 것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내가 가진 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도 많이 썼어요. 필요하지도 않은 명품 가방 사고, 안 맞는 옷 사고, 안 가고 싶은 여행 가고. 작년에 최 여사님 건강검진을 받으셨어요. 당뇨 전 단계, 고혈압, 무릎 관절염.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그때 깨달으셨답니다. 아, 내가 평생 남들 눈치 보느라 내 건강을 망쳤구나. 그날부터 최 여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남들이 뭐라든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명품 가방? 필요 없어. 해외여행? 가고 싶을 때만 가. 친구 모임? 가기 싫으면 안 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신기하게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무릎도 덜 아프대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답니다. 최 여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을 비우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사실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건강하게, 편안하게 사는 거였어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만족한다. 족한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부유함이다. 남들이 가진 것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그럼 지금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비워야 할까요? 첫째, 집안의 물건을 비우세요. 10년 동안 안 쓴 물건은 앞으로도 안 씁니다. 5년 동안 안 입은 옷은 이제 입을 일이 없습니다. 고장난 물건, 깨진 그릇, 오래된 서류. 과감하게 버리세요. 버리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1년 안에 쓴 적이 있나? 없으면 버립니다.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하나? 아니면 버립니다. 처음에는 아깝습니다. 이거 돈 주고 산 건데. 하지만 이미 쓴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집에 쌓아둔다고 돈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버림으로써 얻는다. 물건을 비우면 공간을 얻고, 공간을 얻으면 평화를 얻습니다. 둘째, 쓸데없는 약속을 비우세요. 가고 싶지도 않은 모임, 만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 하고 싶지도 않은 일. 이제는 거절하세요. 미안해. 나 그날 약속 있어. 미안해.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미안해. 나는 그냥 집에 있고 싶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 시간이 더 소중하니까요. 하루 24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남을 위해 쓰는 시간을 줄여야 나를 위한 시간이 생깁니다. 셋째, 과거의 명예를 비우세요. 과거에 내가 뭐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명함, 과거의 상장, 과거의 영광.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즐길 수 없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마라. 자연스럽게 살아라. 과거를 자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지금을 살아가세요. 넷째,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비우세요. 누가 뭘 가졌든, 누가 어디를 갔든, 누가 뭘 샀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입니다. 남들 인스타그램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거기 올라오는 건 다 좋은 것만 골라서 올린 겁니다. 실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건강한 몸, 따뜻한 집, 맛있는 밥. 이게 다 감사한 겁니다. 다섯째, 자식에게 주는 마음을 비우세요. 이건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 내 노후까지 희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다 해주면 자식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거절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룬다. 자식과 다투지 마세요. 하지만 해줄 건 해주고 안 해줄 건 안 해주세요. 60세강 선생님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은 작년에 집을 정리하셨어요. 30년 동안 쌓인 물건들을 다 버리셨습니다. 트럭 한 대 분량이 나갔습니다. 옷, 책, 그릇, 가구, 잡동사니. 보내고 나니까 집이 텅 비었어요. 처음에는 허전했답니다. 뭔가 부족한 것 같고 허전한 것 같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상한 기분이 들더래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집이 넓어 보였어요. 청소하기도 쉬워졌어요. 무엇보다 숨쉬기가 편해졌답니다. 강 선생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건을 버리니까 집이 비었어요. 집이 비니까 마음이 비었어요. 마음이 비니까 행복이 들어왔어요. 노자 말씀이 맞더라고요. 비워야 채워진다는 게. 여러분,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움은 텅 빈 게 아니라 가득 찬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다. 물건을 비우면 공간이 채워집니다. 약속을 비우면 시간이 채워집니다. 욕심을 비우면 평화가 채워집니다. 비교를 비우면 감사가 채워집니다. 50년, 60년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비우며 사세요. 비워야 진짜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비워야 진짜 행복이 들어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요. 오늘은 서랍 하나만 정리해봐야지. 이렇게요. 다음에는 공자의 지천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았다는 말의 진짜 의미,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